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같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들어가 봅시다. 좀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긴 한데. 네. 아침 이제 우리 사담을 조금 카메라 들어오기 전에 나눠봤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더지코인은 이제 달 가는데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죠? 네. 예. 더지코인이 그 일본의 시바견. 네, 그 캐릭터. 시바견. 네. 네. 거기를 발음 잘하셔야 모델로. 됩니다. 예. 아니, 그 시바견 맞잖아요. 네네. 네. 하여튼 머스크 이펙트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한마디 할 때마다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뭐 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는 뭐 전세 가격 71억짜리가 등장했고, 네. 그거 보셨군요, 그 뉴스. 봤어요, 네.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시장은 어떻게 되나 오늘? 네. 어떻게 됩니까? 오늘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죠. 네. 외국인도 좀 들어오겠죠. 네. 네. 하여튼 뭐 김현민 이주도 그걸 보고 있고. 네. 아침에 제가 좀 정신이 조금 혼미스러워서 네, 이걸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이 막 나오니까 뭐 비상식은 비상식대로 접근해야 되겠죠. 가봅시다. 오늘 두 가지의 그 모멘텀이 교차되는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일발장전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미 재료가 나오긴 했는데 오늘 보는 기업은 하림지주하고 NS쇼핑입니다. 이 하림지주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알짜배기 자회사들이 많죠. 뭐 다 아실 겁니다. 하림이 있고 선진이 있고 팜스코 이 두 개 다 상장, 세 개 다 상장 기업이죠. NS쇼핑도 상장 기업. 펜오션도 하림지주의 또 지배구조 밑에 들어 있습니다. 펜오션은 뭐 요즘 뭐 운항값이 올라가가지고 배, 선박 아시겠죠? 그밖에 뭐 비상장 기업들이 또 있는데 하여튼 이 자산 가치는 상당히 뛰어나 보인다. 근데 모멘텀이 있는데 이번 주에 잘 아시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유일한 인맥이 아닐까 싶긴 한데 하림지주의 김홍국 회장입니다. 네, 발음이 좀 그래요. 홍국입니다. 저 보이시죠? 네. 김홍국 회장이 이제 바이든 취임식 때 공식적으로 초청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절단이 꾸려진다면은 뭐 동행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주부터 그 얘기들을 서서히 꺼내 오길래 뭐 그거 말고도 본질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 보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림지주가 가지고 있는 이 NS쇼핑의 지분, NS쇼핑이 부각되는 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그 발언이죠.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지하화시키는 거죠. 한남에서 동탄까지의 43km의 논스톱. 뭐 나름의 설득력도 좀 있어 보이고 실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움직였던 게 이제 조금 움직였는데 시장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뭐 동아지리나 뭐 특수건설 이런 땅 파는 그 토굴 이게 뭐죠? 굴착 회사 그런 기업들만 강했는데 사실 그 라인에 땅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게 NS쇼핑이죠. NS쇼핑의 자회사 하림산업이 양재동 소재의 토지를 4,500억 정도에 2016년도에 이제 매입을 했어요. 국토부하고 도시 첨단 물류단지 시범지구로 이제 선정을 해서 막 개발을 하려다가 서울시가 이제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도 그때 발표하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요 양재 IC에서 몰리는 여기다 개발을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뭐 교통 마비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잠시 잠정적으로 좀 멈췄는데 이게 이제 도로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시 또 부각이 될 거다 이 얘기죠. 뭐 NS쇼핑의 최대 주주는 하림지주. 뭐 지금 그 지분율이 60%인지 저도 저걸 좀 찾다가 정정 공시까지는 보고서는 했는데 저건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NS쇼핑의 시가총액은 4,800억인데 양재 IC의 땅을 가진 게 한 4,500억에 샀고 근데 저게 지금 공시지가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오늘 뭐 전셋값이 뭐 71억짜리가 나왔듯이 저 사진에 나오는 족입니다. 네. 저 양재 IC하고 이제 경부고속도로하고 저기 만나는 데의 땅이 꽤 큰 것 같아요. 정경민 차장이 저쪽은 좀 잘 아시니까. 그렇죠. 방송 오는 길에 매일 지나다니는 거죠. 한 거고 옆에 뭐 LG전자 뭐 사옥도 있고 뭐 현대차 그 사옥, 기아차 사옥도 있고 늘 저기서 이제 상당한 이제 정체를
갔다 보니까 네. 여기 오는데 1시간 정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나아질까요? 그때까지 방송할지를 모르겠네요. 뭐 도시 정책까지는 네, 여쭤볼 네. 수는 없고. 하여튼 모멘텀이 부각이 됐어요. 예, 예. 저렇게. 일단 저는 NS 쇼핑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고요. 예, 뭐 예상보다 저런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본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의외로 이제 홈쇼핑 이게 농수산 쇼핑이죠? 예, 농수산 홈쇼핑이죠. 뭐 지금 사옥은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TV 홈쇼핑이 이제 완전히 많이 과열이 됐는데 네. 사실상 이제 농산물, 그러니까 먹거리. 예. 그 식품 쪽에 좀 특화된 그 좀 독특한 좀 사업 영역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홈쇼핑들에 비해서 어떤 반품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류나 화장품이나 뭐 요즘 뭐 별거 다 하잖아요. 뭐 자동차부터 해서 뭐 보험도 팔고 뭐 상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이제 홈쇼핑 관련돼서의 어떤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은 이제 뭐 매출인데 반품률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또 비용이 얼마나 올라오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사실 이제 뭐 옷 같은 거는 입어보고 안 맞거나 생각과 다르거나 뭐 이러면 반품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선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탕 뭐 이런 거를 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 이렇게 반품률이 높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같은 홈쇼핑 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이제 그런 이제 매출 이익단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 또 이제 맛있으면 계속 사잖아요. 네. 그런 좀 재구매율도 높은 그런 좀 특화된 사업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NS 쇼핑이 좀 히트친 게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이라죠.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띵 라이브라는 라방이라고 하는. 예, 라방이라고 합니다. 띵 라이브라고 하는 NS 쇼핑의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사업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런 음식료, 특히 이제 식품류는 이제 40, 50대 가정주부들 혹은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주부들이 이제 좀 많이 좀 주요 이제 타겟이 좀 됐었는데, 이제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좀 진행하면서 이제 20, 30대의 고객을 좀 직접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제 뭐 주 1회 뭐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매일 하는 걸로 뭐 한 26회에서 28회 정도를 진행할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0% 증가하고 있는 그런 매출도 확인이 됐다 보니까 이런 본업이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뭐 진입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먹방 같은 거랑 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좀 시너지를 보이면서 젊은 층을 좀 제대로 공략을 했다, 이렇게 좀 뭐 평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파이시티, 그러니까 네. 이제 화물 터미널, 옛날 화물 터미널 그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원래 옛날엔 진로 땅에 IMF 때 이제 진로가 넘어가면서 이제 개발 시행사가 인수를 했고, 그것도 이제 MB 정부 시절에 약간의 이제 노이즈, 그리고 네. 이제 뭐 좀 의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중에 좀 붕 떠버렸죠. 이제 그거를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좀 은어로 했을 때 등골 브레이커 아니냐, 너무 큰 자산을 매입을 해서 이거 이자 비용만 해도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래봐야 뭐 1년에 그러게요. 몇백억 버는. 그러니까 NS 쇼핑이 캐시를 많이 또 벌기는 하죠. 하지만 자회사한테 계속 밀어주다 보니까 밑빠진 독 뭐 이런 맞습니다. 표현들을 지금 기사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 계속 이제 이자 비용은 좀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그건 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들을 또 흘리는 네, 거 네. 보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엔바이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 좀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하림 산업으로 좀 넘어갔죠. 네. 그러면서 이 땅에는 뭘 해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2016년 말, 2017년 초 뭐 이게 좀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았던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행정적인 것과 계속 좀 마찰이 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치는 좋습니다. 뭐 그 옆에 말씀드렸듯이 뭐 쿠팡의 그 기지도 있고요. 네, 이제 물류기지? 창고도 있고, 예, 물류기지도 있고, LG전자,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통 발달이 된 굉장히 좀 요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언제 개발해서 언제 이제 이익을 회수하고 언제 이게 또 실적으로 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아직도 까마득하긴 합니다. 약간 다만 느낌은 가덕도 신공항 느낌이 좀 있는. 그거보다는 조금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언제 이걸 개발해서 언제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고 이게 언제 주가에 반영될지는 이제 미지수죠. 다만 이제 요즘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땅 파는 회사들도 막 상한가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보다 그 땅 파는 회사에 뭐
돈 벌어요? 얼마 뭐 1조를 벌겠어요? 뭐 네. 5천억을 벌겠어요. 근데 이 개발 사업의 어떤 청사진을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조 단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청사진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아무래도 좀 이런 땅 파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조금 더 실체가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본업이 좋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한 큰 그림. 요게 좀 두 번째. 언젠가는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저는 하림 지주보다는 NS 쇼핑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게 부가점을 더 어떨까. 주는군요. 예. 그래서 뭐 저는 거기다 붙일 만한 기업은 뭐 저것만 보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른 땅 파는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의미는 없어 보여요. 뭐왜 땅 부착 이거 뭐 모르지 뭐 어떻게 됐죠?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얼마를 벌겠어요. 아이 그러다가 또 뭐 앨런 머스크 요즘 머스크 이펙트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또 이 터널 그거 하이퍼루프 이런 거 한다고 또 하면은 하이퍼루프 더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럼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하림 지주는 좀 어때 보여요? 하림지주 좋아 보이거든요. 하림지주는 지금 어디요? 하림지주 네. 네, 좋아 보이는데 실제 이제 NS 쇼핑하고 하림지주 차트만 놓고 보면 하림지주가 오히려 좀 더 예뻐 보여요. 그래요?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아니 뭐 바이든 대통령 만나고 포옹 한번 하면 또 효과가 그렇죠. 이게 뭐 약간 시가총액이 1조 원 정도면 요즘에는 뭐 이게 뭐 중대형주도 아니고 정말 가볍게 움직이는 시가총액 뭐 몇 조짜리 종목들도 상한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요. 도지코인 하루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차트만 놓고 보면 사실 하림지주도 꽤 이제 괜찮은 모습. 요즘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정말 좋아요. 이게 한 3, 4년 동안에 계속 빠지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V자 상승이 나타나면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이런 패턴이라고 딱 보시면 되고 방금 뭐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양재 이제 첨단 이제 도시 물류 산업 그 부지로 이제 지금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고 요 지역이 딱 어디냐면 예전에 이제 그 버스 터미널, 트럭 터미널 있던 딱 그 지역이거든요. 정말 이제 알짜 중에 알짜. 이게 제가 방금 이제 급하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1년에 보유세만 130억, 이자 비용이 한 70억. 그냥 땅을 들고 있는 데만 하더라도 매년 200억이 그냥 돈이 이제 지출이 됐었으니까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게 번 돈을 그냥 매년 그냥 이렇게 200억 정도를 그냥 뭐 공중에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악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게 빨리 개발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개발 가치 요즘에 사실상 이제 특히나 최근에 땅값이라든지 이 자산 가치들이 정말 이제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인 어떤 입지를 감안해 봤을 때는 가치가 뭐 어쨌든 비용을 몇 년 동안 이제 냈던 걸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미 올라와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첨단 도시 물류 이제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진행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특혜 시비도 좀 있었고 사실 뭐 서울시와 뭐 이런저런 또 마찰들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 GBC가 어쨌든 특혜 아닌 특혜를 받으면서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짓고 있잖아요. 현대차. 네, 마찬가지로 사실 뭐 하림지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수년 안에 분명히 이제 사업은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보니까 뭐 6대 이제 과제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물류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의 어떤 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이제 그 준비 과제들을 많이 이제 공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뭐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주가도 분명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나 하림지주는 페노션, 뭐 선진, 팜스코 등등등 최근에 이제 자회사들이 워낙 또 너무 잘 잘 나가고 나가잖아요. 있잖아요. 네. NS쇼핑도 결국은 하림지주의 이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회사들이 실적이 이제 동반해서 지금 같이 좋아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이익이 뭐 올해 한 3천억 후반 정도까지 이제 가능할 걸로 예상이 좀 되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뭐 충분하다.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뭐 주가는 8,000원, 9,000원 자리에서 거의 뭐 한 5개월 이상 횡보를 하다가 이제 조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상승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아무리 못 가도 한 15,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경부고속도로 이제 이 지하화와 관련된 이슈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특수건설이 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동아지질. 이화공영, 뭐 남강토건, 동아지질 특히나 이제 동아지질은 이제
특수 터널 파는 이제 그런 특허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뭐 이슈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또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 뭐 네. 동아지질, 특수건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얘기만 나오면 계속해서 또 시장에서는 또 테마성 종목으로 많이 좀 해자가 좀 됐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할인지주는 거기에다가 이제 곧 2주 있으면 이제 미국도 가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도 감안해 보면은 충분히 이제 지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붙일 만한 기업은 뭐 혹시 생각나는 게? 붙일 저 만한- 아이템은 아니더라도. 네. 붙일 만한 기업은 사실은 이제 이 자산 가치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은 할인지주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오늘 한 종목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국보 디자인. 네, 국보 디자인이라는 종목. 이 회사가 이제 원래 실내 인테리어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 회사는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수백억대 이제 평가 차익을 이제 거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미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면 이제 실제로 얼마나 수익 실현을 했는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자산 가치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땅 대신에 막대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지분에 대한 가치만 보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국보 디자인 충분히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특수터널 뭐 동아지질이라든지 뭐 특수건설은 상한가 이제 갖고 뭐 남강 네. 토건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 재무 구조가 그렇게 썩 좋은 회사들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 지하화는 대선까지도 분명히 이제 이슈가 테마가 되겠네요. 이어질 수 있는 이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수건설, 뭐 남강토건, 동아지질 뭐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정책 테마로서도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얘기 좀 나눠갖고 들어봤고, 뭐, 정현 차장은 저기다 붙이실 거는 따로. 네, 뭐 NS 쇼핑 이따가 또 종목이 있다고? 나와서 예. 오케이. 그럼 저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할인지주, NS 쇼핑, 국보 디자인, 뭐 지난주 후반부에 좀 이슈가 됐는데 시장에 많이 노출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봤고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네. 네. 이벤트. 네,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뭐 제가 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말씀도 좀 드리긴 했지만 고용 지표가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정도로 뭐 나쁘게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이제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일시적인 충격에 이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고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느냐가 향후에 이제 이 금리 정책과도 분명히 좀 직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시장 환경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선물 시장 위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뭐 달러 약세 또 원달러 환율도 분명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유입될지 이런 것들 잘 지켜보시고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종목 키워드와 그다음에 일발 장전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